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 관련 정보입니다. 먼저는 이제 필기랑 그다음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격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좋을까 하는 그런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필기 시험인데요. 필기는 총 2시간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 2시간 30분 동안 5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5과목을 보고 각 과목마다 20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문항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실 거고요. 일단 60점, 평균이 이제 60점 이상이 되시면 통과입니다. 그리고 꽈락이 있는데 한 과목에서라도 이제 40점 미만으로 39점부터는 그 이하로 나오는 그 점수들은 꽈락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필기는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고 합격률도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많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책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기 시험인데요.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기 시험은 3시간 정도를 보게 되고요. 매 회차마다 다르긴 한데 필기는 딱 100문항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실기는 이제 18문제에서 한 20문항 사이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시험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제 임상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 심리 검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반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또 묻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실기니까 이제 심리 검사나 이런 거를 실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여러 분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실기는 실무를 거기서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검사에 대한 어떤 상황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어떠한 검사를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겠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하게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론을 만약에 물어봤을 때 A 이론에 대해서 기록을 해봐라. 아니면 뭐 B에 대해서 이런 B의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그냥 줄줄줄줄 쓰셔야 돼요. 필기는 이제 선택형이니까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거지 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이 있다면 답을 내가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수월한데, 실기는 진짜 말 그대로 딱 주관식으로 문제만 딱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답안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인데 60점 이상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많이 쉽지가 않고 합격률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답은 모르지만 뭐 한 30%든 50%든 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라도 쓰긴 쓰는데 이게 약간 아리송하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썼는데 내가 기록한 그 실기 답안이 만약에 다른 그런 부분들은 다 맞았는데 틀린 게 만약에 하나라도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그 문항은 그냥 틀린 문항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답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필기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실기를 보시잖아요. 근데 한번 합격하시면
필기는 2년 동안 유효하다라는 거. 합격자가 발표된 날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은 면제. 계속 이제 실기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하면 실기가 이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대 4번까지.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다시 보지 않으시더라도 실기 시험은 계속 응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합격률인데요. 보통 이 정도 합격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기는 80% 내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 잘 하셨다면 합격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기가 이제 20% 내외예요. 20% 안쪽이고, 저도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합격했을 때는 17%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 한 번에 붙기는 좀 쉽지 않다. 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시고, 도전하시고 한다면, 또 너무 소진되거나, 할 때, 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할 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또 위안을 삼으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 그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일단 필기는 난이도가 높지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서점에 가시면 뭐 10년치, 뭐 8년치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겹치지 않게라든가 아니면 뭐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회차별로 해서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 기출문제만 여러분 그냥 한 것만 딱 사시고, 출판사나 이런 거는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판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한 권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좀 철저하게 답을 좀 잘 암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필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실기인데, 기본서 읽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일단 기본서도 물론 읽으면 좋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읽고 암기해 놓으시고 공부를 많이 한다면 할수록 더 이제 합격에 더 높아질 테니까 그냥 한번 써 놓은 거고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느꼈던 거는 일단은 기출문제집이에요. 실기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미끄러지고 하면서 이제 시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잘 쓴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점수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를 때도 있고, 어쨌든 점수는 안 나왔으니까 또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학원처럼 어떤 실기만 준비하는 그런 어떤 단과반 과정 같이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수업을 좀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설명도 강사분한테 들었는데, 그 강사분도 이제 강조해 주시길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50%에서 한 60%? 실기시험을 딱 보러 갔을 때 한 18문항에서 한 20문항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항 중에 한 절반에서 한 60% 정도 사이, 그 정도는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은 신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적어도 기출문제만큼 확실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고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말 달달달달 암기하시고, 문제만 딱 보고도 답이 뭐다라고 주주주주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또 쓰시고, 빈 노트에 또 쓰시고, 문제만 딱 추려가지고, 이 문제는 답이 이거였지 한번 쓰고, 또 그 다음 문제 보고, 문제는 답이 이거였지 하고, 그냥 줄줄줄줄 쓰실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도 답을 문제 딱 보고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출이 나왔을 때는 일단 기출문제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마다 보면 답도 있지만 답 이외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답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시고, 그게 이제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외에 부연 설명되는 추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합격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서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읽으면 좋긴 한데 또 너무 범위가 방대하잖아요. 그죠? 어떤 책을 또 볼 것이며 또 두껍잖아요. 기본서라고 하면 얇진 않고 좀 두껍거든요. 그러면 필기에서 우리가 본 건 5과목이었는데 그런 그 5과목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실기에서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서로 시험 준비를 하자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시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을 때 기본서 이렇게 펼치면서 참고하시면서 좀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그런 방향으로 기본서를 좀 사용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팁을 드려보자면, 필기는 기출문제를 한 것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기는 기출문제집을 서점 가셔갖고 적어도 한 2-3종 정도, 다른 출판사 걸로 해서 한 3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출문제라는 게 복원한 거예요. 실기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점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일단은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시험 문제를 공개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최 측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은, 실기 기출 문제들은 시험장에 갔었던 분들이, 응시자분들이 나와서 시험 보고 나와서 내가 어떤 문제를 봤었다, 어떤 문제를 풀었었다라고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복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출 문제들이 정말 기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기출 문제가 아닌 조금 다른 변형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출판사마다도 보시면 같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달라요. 답은 분명히 동일한 1, 2, 3, 4. 네? 그 1, 2, 3, 4에 대한 답을 유추하게 하는 그 문제의 그 글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은 한글로 써있고, 어떤 책은 영어로 물어보고, 어떤 책은 영어 한글을 다 물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것만 공부를 하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ERP의 원리와 기본 시행에 대한 순서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떤 출판사는 ERP의 원리와 기본 시행 순서를 설명하세요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수험서는 강박장애의 노출 및 반응방지법의 원리와 기본 시행 순서를 설명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문제는 답이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이었고 하나는 영어예요. 영어 약자.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것만 공부했다, ERP의 원리와 기본 시행 순서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것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만약에 ERP를 안 나오고 강박장애의 노출 및 반응방지법에 쓰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 문제는 기출이겠어요, 신출이겠어요? 이건 분명히 기출인데 제가 시험장에서 느끼기는 신출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은 아는데, 분명히 문제 보고 답 쓰는 것까지 다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합격인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막 58점 나왔어요, 59점 나왔어요. 근데 그 한 문제만 더 건졌으면. 근데 아는 건데 못 푸신 거잖아요. 그 변형되어 있는 그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실기 문제집을 2권 아니면 그냥 3권 정도 사세요. 3권 정도 사시고, 일단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쭉 보시면서 한 권은 일단은 싹 외우세요.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출판사의 실기 문제집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보시다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다니엘 친구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였구나라고 딱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팁입니다. 한 3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답이지만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캐치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것도 출판사마다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집은 더 좀 상세하게 풍부하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문제가 2개가 다 같아요. 근데 답이 아예 다르게 써 있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시면서 어떤 출판사의 답이 내가 포기해야 할 답이고, 어떤 출판사의 답이 내가 취해가야 할 답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권에서 한 3권 정도 실기 문제집을 병행해서 보시라는 거, 이걸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요 밑에 써있는 것처럼, 필기는 대부분 금방 한 번에 합격하셔요. 근데 실기는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 정말 많지 않다.
카페도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시고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합격 한 번에 하시면 정말 좋은 거지만 여러 번 내가 도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좀 덜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저도 2번 미끄러지고 3번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삼수 인원 굉장히 많아요. 막 어떤 분 막 저 6번째예요 막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카페 글도 제가 봤었어요. 네? 도전하십시오. 임상심리사가 돼서 이쪽 분야로 정말 일을 해보고 싶으시고 자격증을 갖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또 이 자격증을 갖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도전 끝까지 하시고 꼭 취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